네, 이제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이면서 이제 행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뭐 그거 말고도 뭐 공인중개사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뭐 개인정보 관리사 뭐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징인가 봐요. 저희 그 작년에 이제 저희 행정사 동기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행정사 선배님 이렇게 보시면 다들 계속 뭐 자격증 하나씩 따시고 수료를 하나씩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막 공부하고 계속 뭘 따고 뭘 취득하고 뭔가 그런 게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말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내년에 또 왜 오셨어요? 합격하셨는데 이러면 저기서 무슨 수업 들어요. 이러면서 뭐 그거 왜 들으세요? 이러면 뭐 들어야죠. 이러면서 막 수업 들으시고 그러실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오며 가며 더 인사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래서 좀 어벽을 넓히고 뭐 제가 뭐든 좀 많은 걸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격증 어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그 행정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의 강의 소개 먼저 잠깐 해드리면요. 일단 오늘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1교시는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한 50분 정도 저희가 풀로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셨다가 11시부터 정규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평을 뭐 짧게는 뭐 30분, 길게는 뭐 한 50분 해가지고 강평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에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논점은 알려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봐요. 3시간 딱 공부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얇은 양을 공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안에서 굳이 뭘 찾으셔가지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범위 안에서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요 안에 있는 저희가 사례집으로 나갈 건데 이 사례집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례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변형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내는 거지. 그 사례집에 있는 판례를 변형해서 내는 거지. 그 사례집에 있는 뒤에 보시면 문제가 좀 몇 개 실려 있거든요. 그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논점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연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분량 안에서 내요라고 하면 그 분야를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오늘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 범위를 넓혀서 마지막 실전형 모의고사에서는 정말 이제 전범위에서 이제 어디서 나오더라도 이제 찾아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좀 쉬운 논점들은 좀 거의 안 낼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령 모의고사는 그 쉬운 논점이라든지 베이직한 논점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긴 할 건데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2번, 3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침입적 처분에 있어서의 절차 전반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문제들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나올 법한 논점들, 그러니까 베이직하지 않지만 나올 법한 논점들 위주로 구성을 했다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강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약술형에다가 이제 앞에 논점의 정리, 뒤에 사안의 해결을 붙여가지고 사례형 문제에 맞게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약술형에서 조금 심화된 거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PPT 없이 이제 수업을 계속 쭉 진행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책은 좀 가지고 오셔야 이제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앞에 보시면 앞에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기출문제가 거의 한 150페이지 정도까지가 이제 기출문제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60페이지부터가 저희 사례형이고요. 사례형에서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낼 부분들은 빼고 지금 이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보고 모의고사에서 드리는 프린트를 중간중간 껴 붙이시면 이제 사례형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이제 기출문제도 가끔 저희가 읽어볼 거기 때문에 같이 실어놨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요걸 수업하기 전에는 저희가 심기일전이라고 기출문제 특강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 특강을 보시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뒷부분부터 사령 모의고사 쭉 끝내시고 마지막에 이제 심기일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공부표라고 해서, 프린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항상 제 누누이, 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이제 여기 앉아있을 때 동안에 머리 있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제가 그 공부 방법이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약간 좀, 이게 약간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그리셔가지고 이 일정에 맞춰서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표를 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표를 그냥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오늘이 6월 7일입니다. 자, 지나간 과거는 다 잊으시고, 자, 지금부터 따라와야 여러분들이 실전형 모의고사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면, 자, 6월 7일 행정 절차 오늘 강의 나갈 거고요. 오늘 강의 나가는 저 분량만큼을 여러분들이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시는 건 6월 9일 월요일 딱 됐을 때, 따끈따끈했을 때, 그때 행정 절차 이제 사례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실 저 분량이 너무 짧아서, 저 분량을 일주일 내내 공부하시는 거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기본 강의 3개 정도라든지, 심화 강의 3개 딱 들으면, 그게 정보공개법 딱 3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듣고요. 그 다음에 수목금이 있거든요. 요거를 하루에 한 3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3개 정도면 9개고 4개 정도면 12개 정도 되거든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분량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 목, 금은 그렇게 해서 2주는 정보공개법 약수량을 다 잡아가지고 외워갖고 오겠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엔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날 시험을 보니까 예의상 월요일날 복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읽어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빡빡하게 써놨지만 이거 읽어보면 결국 한 3시간 정도의 분량의 공부량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3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민법을 하시든 사무관리를 하시든 다른 걸 하시든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 분량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오셔야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 실전형 되기 전에 다 이제 한 바퀴 돌릴 수 있다라고 해서 짜는 거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6월 14일 날 오셔서 시험 아침에 보고, 그 다음에 강평 듣고 나면 이때 이제 그 다음 진도는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충분히 행정 절차 사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에 심화 강의 3개 들으시고, 그 주에는 행정조사 기본법 약술량을 공부해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개인정보보호법 빠졌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어쨌거나 우리가 한 과목의 양이 많지만 그게 한 과목에 불과하고요. 그 문제는 사실 지금 잡기에는 좀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빼고 행정조사 기본법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준비하고, 그 다음날 21일날 오셔서 시험 보시고 1시간 공부한 거를 행정절차 사례 복습을 월요일 하시고, 또 화요일날 강의 듣고, 그 주는 행정교재 기본법,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질서 일반행위 규제법 약수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7월 5일은 이제 정보 공개가 있으니까, 그 정보 공개 하는데, 그 전에 6월 28일 날은 행정절차 시험 보고, 그 주에 이제 1시간은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관련된 사례를 풀 수 있도록 사례 문제를 볼 건데, 그래서 그 주 월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6월 30일에는 이제 정보 공개를 사례형을 보셔야 돼요. 근데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뭐 3개, 2개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 날에는 우리가 정보 공개 약술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약술 써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셔가지고 오늘날은 약술도 내가 볼 거다. 그 약술은 우리가 첫째 주에 봤기 때문에 기억 곡선에 따르면 이쯤 되면 돼서 한번 또 보면 기억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놨고요. 자, 아무튼 그 주에 7월 5일에는 정보공개 시험을 볼 거고, 그 저녁 1시간 정도에는 이제 3교시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례 내용을 좀 잠깐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날 복습하시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 그 전에 본 적이 없으니까 사례만 그냥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에는 심화 강의를, 이때는 이제 개인정보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강 정도 보시면 좋은데, 아까 월요일날에 우리가 사례가 좀 짧기 때문에 이때 2개 듣고 화요일날 3개 듣고 이러면 되긴 해요. 아무튼 화요일까지 5강을 다 들으시고, 그 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약수용 논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 그 다음 주까지가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제 약수량을 잡을 거였기 때문에 2주에 걸쳐 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분하셔서 하면 15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한 주에. 그러면 보통
이제 한 요렇게만 냅둬도 한 5개 정도의 논점을 외워야 되기는 하지만 좀 빡세잖아요. 빡세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그때 핸드북 있잖아요. 핸드북의 논점으로 15개 이렇게 외워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너무 빡세다라고 하면 핸드북, 그리고 요 개인정보 보호법만 핸드북 하셔야지. 그 위에는 행정조사 기본법 이런 것들은 핸드북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풀 논점으로 암기해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주에까지 해서 개인정보 하고, 그 다음에 19일에는 행정조사랑 이제 행정규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시험을 볼 거고, 그래서 그 주에는 그런 거 공부하신 다음에 심화 강의 듣고 이제 주민등록이랑 가족관계 약수령을 잡으셔가지고 마지막 7월 26일 날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험 보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8일 이때 2주부터는 이제 전범위를 복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직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업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이제 핸드북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3개 먼저 외울 거다라고 하면 3개 중에 2개는 뭐 핸드북으로 하고, 그 중에 하나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 2개 이 정도는 기본서로 풀교점을 외워서 이제 좀 어떤 건 기본서, 어떤 건 이제 요약서 이렇게 해서 좀 분량을 잡아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개의 논점은 어떻게 잡냐라고 하면 그 뒤에 논점 암기 사이클이라고 좀 만들어 놨는데, 자, 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암기하시면 딱 3회독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는 이게 세워라, 넣어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꼭 이제 암기하세요 라고 하면 딱 책을 펴가지고 일단 의의를 먼저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의를 외우는데 한 2시간 걸려요. 보면,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제일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다시 펼쳐보면, 아, 맞다. 이거 행정 서비스지? 이래가지고,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뭐지? 또 다시 또 외워요. 이렇게 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이렇게 외우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 시간 동안 모든 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딱 책을 펴놓고, 이게 스톱워치 딱 켜놓고 그냥 10분 동안 딱 그냥 내가 그 다음에 의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목차까지만 외워야지 라고 어떤 그 리미트를 걸어놓고 외우셔야 돼요. 외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덮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내가 암기한 그 방금 의의랑 그 목차 부분을 씁니다. 쓰고 그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썼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하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15분 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분 동안은 진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살을 입혀가지고 암기하는데 20분 쓰시고, 20분 끝나면 다시 책 덮고 다시 이제 10분 동안 다시 현출해 봅니다. 그리고 이때 현출하다 보면 분명 군데군데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체킹을 하시고, 그리고 그 체킹한 부분을 이제 5분 동안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만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책을 덮고 다시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험은 결국 손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는 써야 이게 손에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1시간 분량이거든요. 이렇게 1시간 해서 3개 논점을 3시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의미로 같이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지금은 다 약속이 다 잡혀 있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책을 드릴 때도 말씀드리는 게 양을 많이 드린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까먹을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여태까지 약수령 하셔야 되고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고 했던 거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인 것 같아서 그때까지 해놓은 거고, 자, 정말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가 정말 약속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니까 지금 시간까지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태까지 열심히 좀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좀 줄어들면서 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서 한두 달 정도만 저를 믿고 따라와서 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일단 사령 모의고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심기 일정 때도 말씀은 드린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사령 모의고사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답안지 무료 특강도 찍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사령은 이제 약수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사령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키 목차는 뭐냐면 이제 논점의
정리라고 하는 목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론 대신에 우리는 논점의 정리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결론 대신에 우리는 사안의 해결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점을 잡게 됩니다. 자, 여기 논점의 정리 안에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논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자, 행정 절차가 거쳐야 되는 행정 절차에서 이제 어떤 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적어놨다라고 한다면 이제 논점의 정리에서는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어떤 뭐 사전 통지가 문제가 된다, 아니면 의견 청취가 문제가 된다, 아니면 무엇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 그것을 이하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논점, 문제에서 딱 주고 있는 그 문제 있는 워딩이 아니라 이 문제 있는 워딩을 우리 행정절차법 안에서 있는 워딩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것들이 논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앞에 논점의 정리에다가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논점에 맞춰가지고 사안의 해결을 해주는 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대한 목차이고요. 이거는 결국 이제 행정절차법에 있는 그런 제도들을 이 사안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론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론이라고 본다면 이 본론은 여기 있는 논점에 있는 정리들을 각각 목차화 하셔가지고 뭐 1, 뭐 사전 통지, 2, 뭐 의견 정치, 3, 이유 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약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술. 그래서 우리는 약술형 문제에다가 앞에 논점의 정리를 넣고 뒤에 사안 해결을 넣는 것이 사례형 문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약술형은 이제 이 보통 약술형 문제는 뭐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문제에서 자체에서 그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아예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데, 사례형은 그게 아니라 그 사례에서 내가 논점을 뽑아서 어떤 게 논점이 되는지 정리를 해서 그거를 정리하고 그 밑에 약술형을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쓴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Q&A 형식이 이제 보통은 사례형 답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점을 제시하고 내가 제시하고 자문 자답하는 형식이 사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사례형을 잘 쓰고 있냐라는 것들을 어떻게 체킹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논점에 정리해서 적혀져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내가 적은 걸 읽어보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읽지 말고 바로 이어서 사안 해결을 읽어보면 그러면 내가 이 맞게 적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읽어봤을 때 문제에서 A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결론이 여기 있는 결론이 B 혹은 D 다르게 답을 한 거냐, 이걸 확인해 보면 제대로 확인됐다라고 하면 이제 잘 쓴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매끄럽게 이어져야 여러분들이 논술형에서 논리적으로 잘 썼다라는 어떤 이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차를 다시 검토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밑에 다른 걸 알아보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논술형에서는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는 제대로 쓴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자가 진단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상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키워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쓰실 때 자가 검진할 때는 항상 이런 루트로 이제 검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사례형을 다가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사례형은 어떻게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쓰실 때 좀 어렵거나 아니면 좀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무조건 내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쓰고 나 이건 넣을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처참하다, 선생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집에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말고 처참해도 내셔야 그래야 이제 계속 조금이라도 잡아가는 연습이 될 수 있으니까 쓰셔가지고 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번부터 4번 다시 말하면 100점 다 사례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1번 문제 하나만이라도 써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방향이 맞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셨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40점도 나는 버겁다, 50분의 시간 동안 40점도 버겁다 라고 하시면 뭐 그 뒤에 있는 20점짜리라도 하나라도 내셔야, 그래야 제가 요거 체크해드리고 요거 체크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모의고사의 가장 큰
이제 그 뭐 가치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이 논리의 흐름이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체킹해 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 위주로 내가 검사를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못 외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차라리 그냥 이제 오픈북으로 하셔가지고 시험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여기 외워서 들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은 여기를 오픈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등수는 사실은 등수는 저희가 이제 공개를 안 할 예정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모의고사를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등수에 따라서 그 주의 기분이 아주 그냥 주가처럼 아주 그냥 등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그 주는 기분이 좋습니다. 난 공부를 안 해도 돼. 역시 난 붙을 사람이야.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근데 증수가 낮잖아요? 그럼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등수를 보면, 기분은 등락을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공부를 둘 다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안 적어드리는 게, 저를 보고, 저를 봤을 때, 안 적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롭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안 적어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그 시험지 그 답안지 있잖아요. 여러분 제출하는 그 위에다가 등수라고 조금 적어주시면 제가 그러면 그냥 다 그러니까 그분 것만 적어드려요. 본인 답안지 안쪽에 본인은 200명 중에 뭐 180등입니다. 이런 거 다 적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나를 자학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표시해드리면 다 적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점은 알려드리지 않아요. 절대.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나는 논점을 알려주지 않아서 환불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기 다음 주 시험지를 한 30분 정도 뽑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보러 갈 때는 뭐 답안 몇 개 산업인력공단을 몇 개 찍어주고 가서 공부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부터라도 안 보고 그냥 논점 없이 그냥 풀로 공부해서 하는 걸 목표로 좀 하실 때는 그냥 없이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간혹 그런 분도 있어요. 올해보다는 올해는 좀 짧으니까 좀 제대로 공부해서 내년에 붙으시고 싶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환불하겠다는 두 부류 정도는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고, 한 30분 정도 뽑아놨는데 지금 오늘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다 하면 다음 시간에는 뭐 50분, 100분 뽑아놓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그렇게 우리 없이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맨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있어서의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는 거고요. 요거는 앞에 부분은 우리가 답안지 특강에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다가 궁금하신 거 많이 올라오고 약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좀 몇 개씩 실어 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글씨는 글씨는 굵지 않고 약간 적당한 크기고 적당한 글자의 간격만큼, 크기만큼을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랑, 그 다음에, 검은색 안 되고, 검은색만 써야 되고, 다른 색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스킹 테이프 있죠. 그 화이트 그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벗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양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사례형 모의고사, 약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게 1챕터고요. 2챕터는 저희가 기출문제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담아놓은 게 2챕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꼭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그 기출문제도 자 보시면 다 로직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제가 여기 어떤 논리, 흐름,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3챕터가 우리가 같이 이제 나아갈 부분이고요. 마지막 4챕터는 여러분들 이제 저희 그 질문 게시판이 거의 폭발할 정도로 자 이거는 정말 못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술 써보라고 제가 심화랑 이제 기본 강의 뒤에다가 PPT에다가 이렇게 문제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죽어도 못 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진짜 죽어도 못 쓸 것 같은 거 몇 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온라인 공청회와 공청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런 것들 본인들 적기 힘들다, 혹은
개인정보에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적기 힘들다 이러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국민 제한 규정 있죠. 거기에서 기출문제가 원래 사무관리에 있었을 때 있었던 기출문제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또 실어놨으니까 그거는 여기 뒤에 4챕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저는 정말 이거 이 정도는 죽겠다 싶은 것들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고 만약에 진짜 이것도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말씀을 하시면 그냥 이제 내년 개정판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프린트물로 드릴 테니까 혹시 약속을 공부하시다가 이거 진짜 네가 낸 문제지만 정말 나는 못 쓰겠다 이러면 한번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다 이제 담아서 이제 넣어드릴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출문제 챕터 이게 2챕터죠. 기출문제. 거기 맨 앞에는 그 이제 기출문제 분석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 어떤 논점이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제가 통계치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인트로 부분이었고요. 자, 오늘도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저희 바로 수업 시작하면 저 160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보시다가 불편한 부분도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당장은 개정이 안 되고 내년에는 개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근데 이게 목소리 근데 다 들려요? 혹시 그 뒤에도 다 들리세요? 들리세요? 울려요? 이게 근데 저 이렇게 하면 저 뒤에 들려요? 안 들려? 어디까지 해야지 들려요? 이렇게 하면 들려요? 울려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들려요? 아니 울려요 말고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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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들려요? 오케이. 아니, 저기, 그, 스피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 말이 저기까지 들리는지 알 수가 이게 보통 이제 제가 밴드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보면, 이렇게, 무대에 보면 마이크가 이렇게도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내가 들려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이렇게도 들리면 이제 혹시라도 안 들리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붙이든 어쨌든 해볼 테니까 네. 저도 이렇게 넓어져서 갑자기 적응이 좀 안 돼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 페이지는 이제 160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16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제 1번 논점은 우리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논점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절차법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때도 제일 먼저 했던 논점이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자, 논점 001번 행정절차법에 대한 적용 범위 보시면 우리가 행정절차법은 사실 얘는 이제 일반법으로서 이제 모든 행정 절차, 행정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정 처분, 아니면 행정 계획, 아니면 행정 지도,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확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행정 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얘가 적용이 된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어떤 갑이라고 하는 애한테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합니다. 그럼 이 처분은 사실 그 개별 법령에 맞춰서 처분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라고 하면 이 행정청이 그런 사실을 포착을 하고 미성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어? 그러니 너는 영업 정지야. 이런 처분을 하겠죠. 그럼 이 영업정지라고 하는 이 처분이 맞냐라고 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 미성년자의 주를 판매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이런 걸 말하잖아요. 법을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법은 개별적인 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처분이 이제 이런 영업정지 처분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이라는 것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 있어서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식품위생법 안에 보면 그 요건들이 들어가 있죠. 실체적 요건. 그 실체적 요건에 맞춰서 이러한 처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요 안에도 그 실체적인 요건뿐만이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도 같이 구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처분의 근거, 직접적인 근거가 된 법률에 있어서 법령에 있어서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는 거는 여기가 다 적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공통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실어 놓자라고 해서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여기에 미처 실어 놓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준용이 되어서 이 내용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자라는 게 이제 여기서의 논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 직접 근거가 되는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요 절차만을 이제 요것만을 적용을 해서 이제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쳤니, 그러니까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니 없니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 절차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직접 근거가 되는 그 절차 플러스 우리 행정절차법에 있는 그 절차까지도 같이 공통된 절차까지도 같이 거쳐야지만 우리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친 거다,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근거가 되는 법령에 정한 절차는 다 적용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절차도 같이 거쳐야 된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9회 때 시험에서 봤던 거는 자, 요거 적용되지 않아서 직접 근거가 되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만 우리가 거치면 된다. 근데 그것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9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거쳤을 때, 이게 그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 여기에서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행정절차법상의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서 이러한 절차까지도 해당 사안에서 거쳤는지 판단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좀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안에서의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일단 이제 논점 여기에서는 1. 원칙이라고 먼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원칙을 먼저 적을 때는 모든 이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 행정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됨이 원칙이다. 별도로 배제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아라고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행정부 외에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고유한 고유한 행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든지 헌재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라는 게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성질상 좀 다르다라고 해서 어떤 형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심판, 그래서 특별행정 심판들 쭉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과 관련된 절차가 적용돼야지 이게 행정부 안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라는 게 두 개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국가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인데, 약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1, 2, 3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례형에서는 4번을 중요하게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역, 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징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병역과 관련해서 징집, 소집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외국인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귀화, 난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이해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인사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밑에 니은번도 있었죠. 우리가 성질상 거치기 곤란해요 라는 경우, 혹은 아니면 거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이에 준해서 여기 그 직접 근거가 되는 법령에 어떠한 내용들을 다 실어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요건, 엔드 요건이에요. 기역과 니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례를 풀 때는 요 4번 이 내용을 가지고 보통 사례를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였을 때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 플러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 모두 적용이 되고,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근거 법령에 있는 절차만 거쳐도 당의 어떤 이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번이 제일
키스럽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좀 줄여서 쓸 수가 있고요. 줄여서 쓸 때는 제가 이제 그 기본서나 요약서에 있는 것보다 더 줄여서 그냥 그 내용들만 적으시면 됩니다. 많이 줄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정부 외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고유한 행위 혹은 아니면 성질상 법적 성질이 다른 경우 혹은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해서 이걸 간단하게 쓰시고 4번을 늘려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원래대로 쓰시면 되겠고 자 요게 우리가 이제 10점 분량으로 해서 우리가 9회 때 물음 1번에 소물음 1번으로 나왔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쪽 정도 쓴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나왔던 거고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20점이 아니라 20점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20점을 출제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제 기본서나 이런 데 적혀져 있던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1번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나왔다. 그 행정부 외의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고유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시를 그 앞에 있었던 기본서 앞에 제가 조문 실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조문 같이 섞으셔가지고 늘리신 다음에 뒤에 사안 해결을 이제 풍부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사례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사안 해결에 따라서 보시면 책에 보시면 16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논점의 정리 있고, 그래서 그 일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약술형처럼 쓰시고, 그 밑에 사안 해결 쓰실 때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가 적용이 되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 그리고 오른쪽은 자 이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행정절차법을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여기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에 적혀져 있지 않으면 안 거쳐도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당행위는 적법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정한 절차, 여기 보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있는 내용을 만약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사안이 행정절차법에 만약에 적용이 되는 사례예요. 그러면 얘가 안 고친 거잖아요. 그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고 그럼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의를 통해서 당해 처분은 위법하며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정도의 하자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자 위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직접 근거에 가 되는 그 법령에서 적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절차는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의를 통해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결론까지 이끌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도기라고 하는 논의는 행정절차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논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개별법상에 좀 특별하게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그냥 절도기 논의로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지에서 보시면 기출 유형을 보면 9의 1번 소물음 1번이 우리가 이제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판례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고요. 요 판례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볼 부분에 나오기도 할 거고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이제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있는 2006도 20631 여기 판례인데요. 보시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한 진급 선발 취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판례냐? 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행정청에 나옵니다. 2006도 20631. 자, 요 판례는 이제 행정청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갑에게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 내부에서 보는 문서에 따르면 자, 1번은 뭐 을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진급을 할 거고 2번은 병이라는 애가 할 거고 3번은 갑이라는 애가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진급을 할 거야라고 해서 명단을 공개를 놨는데 자, 여기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요 명단에서 이게 취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이게 과연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사안인가라는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풀 때는 당연히 앞에 있는 것처럼 논점의
정리 이렇게 적어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안의 해결.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사이에 들어갈 이제 이 일반론 부분들을 이제 내가 어떤 논점을 어디까지 뽑아서 물음에 맞출 것인지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적용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적용이 됐을 때 행정절차법이 우리가 적용이 된다.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고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이러한 처분을 했을 당시에 어떤 이제 군인 인사와 관련된 법령이 있겠죠. 그 인사 법령과 관련된 그 법령상의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령 그것도 거쳐야 되지만 플러스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있는 어떤 그 절차들, 그죠? 행정절차 법에 있는 그런 절차도 같이 거쳐야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있는 내용이 보면 어떤 얘네도 군인이긴 하지만 공무원이잖아요. 군인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해서 자, 요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판례에서는 자, 얘네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질상 거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준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행정 절차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게 과연 처분인가라부터 보시면 당사자에게 행하죠. 그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얘가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이 명단에서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얘에 대한 어떤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명단에서 누락이 되었으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서대로 진급했을 텐데 얘가 이제 명단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진급을 못했다라는 것으로서 얘가 어떤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권익을 제한한 거다라고 보아서 자, 이 경우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원래 그렇다면 이게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공통된 절차는 기이방정고라고 때 말씀드려서 처분 기준에 대해서 설정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이러한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처분의 방식은 우리가 문서로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 처분을 할 때 이런 불복 절차나 불복 구제 수단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문서에 잘못되어 있는 오기나 오산 이런 게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 정정할 수가 있죠. 자, 이게 기이방정고 해가지고 공통된 그런 절차이고요. 자, 이런 거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침익적 처분은 이런 걸 하기 전에 미리 내가 침익적 처분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의견을 들어주는, 이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의견 청취 절차는 우리가 청문,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총 3가지가 있는 거고요. 청문은 이제 청문 사유, 그 다음에 공청회는 공청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자, 이런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 자, 저기 있는 행정부, 어떻게 보면 국방부라고 볼 수 있는 이 국방부에서는 자, 이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고 이런 판단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사 법령에 있는 절차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와 관련된 절차가 없었고 따라서 거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처분을 했던 건데 이제 갑은 왜 이거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냐, 이거는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야 되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싸웠던 거고 우리가 판례는 이쪽 편을 들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적용이 된다. 그러고 그 적용된 결과 우리가 이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고 한 당의 처분은 위법함 이렇게까지가 이제 이 판례에서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논점의 정리인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그래서 당의 처분이 위법한가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 밑에는 적용 범위가 먼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절차상 하자인가를 적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이죠. 요 총 3가지를 요 안에서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를 쓰실 때는 이제 당의 인사와 관련된 이러한 이제 진급 선발 취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만약 적용된다고 하면 행정절차법 안에서 규정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고 거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만들어지면 당의
처분이 위법한지를 검토해보겠다라고 쓰신 다음에 결론 이제 사안의 해결 쓰실 때는 당해 행위는 어떤 진급 선발 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행정절차법상에 있는 사전통치 의견 정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이 되어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논의에 따라 당해 처분은 위법하며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취소 정도의 하자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이제 그런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큰 줄거리 안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군대 아니면 공무원 약간 이런 데들 있죠. 자, 요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야 될 논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하나의 논점, 그 다음 두 번째 논점은 분명히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 이제 본문에서 써져 있을 테니까 요게 하나의 논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얘가 나오면 위법한가라고 마지막에 물음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면 위법성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의까지 포인트를 잡는다 생각을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잡은 다음에 세 개를 갖다 바르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는 제가 좀 공부가 많이 되고 좀 익숙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원칙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 논점만 세 개 뽑을 수 있으면 되고요. 세 개를 그냥 갖다 바른다 생각하고 이 논점의 정리는 쓰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얘가 부담스럽다 하면 그냥 그 문제에 있는 마지막 줄 그냥 쓰세요. 그리고 요거 논점 3개 뽑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쨌거나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마지막 문단이니까 대충 처음에는 위법함 그냥 이렇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막 푸세요. 그리고 시간 좀 남아요. 여기 좀 덧붙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좀 써서 이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구하는 바는 다 잘 쓰면 좋은데 이제 내가 이제 다 따라올 수 있다. 다 잘 쓸 수 있다. 난 그래도 적어도 법대 나왔다. 법대 다니고 있다. 이러면 이게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쓰세요. 근데 만약에 힘들다. 그럼 하나씩 포기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논점의 정리는 첫 번째로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위법함 결론만 먼저 내주시면 그래도 논점 다 맞고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논점 정리 썼고 결론 맞았으면 어쨌거나 남들이랑 비슷한 점수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쓰시고 시간이 남거나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 뒤에다가 좀 붙여가지고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마지막 문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나 이제 룸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위법함 결론 맞추는 거에 먼저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이 조금 더 돼가면 뒤에 그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례형 답안지가 조금 이뻐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판례 이제 2006도 20631 판례 보시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한 진급 선발 취소는 일단 우리가 절차법이 적용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군 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 선발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없고 그 다음에 위처분이 성질상 이런 이제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다시 말하면 이런 취소 처분을 했을 때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성질상 곤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이 이런 처분을 당했을 때 이런 처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할 기회는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3호 22조 제4항에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게 판례를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뭐뭐뭐 하지 않아서 위법함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항상 중간에 들어가는 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리를 항상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례가 읽어봤을 때 본인이 이미 이거를 머릿속에 둔 상태로 쓴 거고요. 저희는 이제 수험적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요 뒤에 있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리를 조금이라도 한 문단이라도 아니면 한 줄이라도 좀 현출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적을 때 적을 틈이 없다. 정말
못 적겠다. 그러면 정말 딱 한 줄로라도 요 마지막에 사안 해결에서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에 따라 당해 처분, 절차상하자는 당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든다 정도로만 이제 현출해주는 연습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 이제 2006도 20631 판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016도 33339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3교시 때 다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 판례만 보고 이제 맞추도록 하면, 자, 요 판례는 육군 3사관학교 생도에 대해서 퇴학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보시면, 뭐 이제 군 인사,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 징집 및 소집, 약간 요런 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육군 3사관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군 장교가 되는 거니까 공무원 인사, 약간 요런 쪽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 밑에서부터 둘레 다섯 번째 밑줄 그은 거 보시면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가라고 하면 그 위에 보시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보시면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연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배제하도록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제외시킬 거냐라는 게 논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행정처분의 그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이제 교육과정과 내용의 구체적인 결정, 과제의 부과, 성적의 평가, 공식적인 통계에 징계에 이르기 아니한 어떤 질체, 훈계 이런 이제 가벼운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배제시켜 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이제 뭐 그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도 이는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사전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주는 이 절차를 거쳐야만 하더라라고 이제 판시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육군 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할 거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08도 16155 판례는 이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